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해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힌트 하나를 드리자면 올해 즉위 300주년을 맞은 조선의 임금 중 한 명입니다. 힌트 두 번째는 소문난 소식자였지만 유독 고추장을 사랑해서 직접 담근 고추장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던 맵부심이 뿜뿜한 미식가이기도 했습니다. 힌트 세 번째, 어진 임금은 정치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여겼다는데요. 여기에서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탕평.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땅한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당습을 관계된 자는 내치고 귀양 보내어 한양에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당에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의지와 함께 단호한 성정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사람은 조선의 21번째 임금인 영조입니다. 영조를 둘러싼 배경 그리고 사건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왕 중 한 명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조 속에 담긴 또 다른 모습 함께 살펴볼까요? 영조는 조선의 왕 중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왕입니다. 무려 51년 9개월 동안 왕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죠. 영조는 숙종과 천민 무수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씨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물론 최무수리가 반드시 천민이었다라는 확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파계사는 시냇물을 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영조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가 바로 전해지고 있죠. 당시 파계사의 주지였던 현흥대사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숙종의 부탁으로 절에서 100일간 기도를 했고 이후에 아들 영조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선대왕의 위패를 봉인하는 원당을 절에 만들고 왕실 원찰로 지정했습니다. 영조의 친필 현판까지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죠. 실제 1979년 절에 관세음보살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상 속에서 영조에 오신 어이와 발원문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니 영조와는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장소가 맞는 거겠죠. 영조의 탄생에 얽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숙빈 최 씨는 하층의 궁녀, 즉 무술이었으나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되었는데요. 당시 중전이었던 장희빈은 이를 질투하여 최 씨를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하죠. 어느 날 낮잠을 자던 숙종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큰 황금색 용 한 마리가 항아리에 깔려 죽어가고 있는 꿈이었죠. 잠에서 깨어난 숙종이 이상히 여겨 대궐 뒤뜰로 가보니 큰 항아리가 실제로 놓여 있었다고 하죠. 내 씨에게 항아리를 치우게 해라 라고 하니 그 속에 최 씨가 기절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 영조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꿈 덕에 살아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에게 후사가 없어서 왕세제로 책봉되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재위 기간 중에도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평생 컴플렉스에 시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며 노력했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사대부들에게 사치를 금하게 하고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고 백성들이 먹을 쌀도 부족한데 술을 담그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여겼다고 하죠. 왕이 거처하는 방에 창호지가 떨어지면 스스로 종이를 오려서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굶어도 백성은 굶으면 안 된다. 영조가 직접 한 이 말 한마디 속에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오롯이 느껴지는데요. 왕이 된 영조는 왕권 강화와 국가 안정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붕당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죠.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 즉 치우치거나 무리지음이 없으면 왕도가 편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탕평은 중국의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조는 각 붕당의 대표격 신하들을 불러 화목을 권하고 공평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공평한 인재 등용에 힘쓰는 완론탕평을 이야기했습니다. 탕평 교서를 발표하고 직접 탕평 비를 세우며
온건한 인물 중심의 탕평파를 육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쟁이 가라앉지 않자 영조는 모든 신하들이 당에 상관없이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조금은 낯선 음식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탕평채였습니다. 검은색을 상징하는 북이는 김과 석이버섯, 푸른색을 상징하는 동이는 미나리, 붉은색을 상징하는 남이는 쇠고기, 흰색을 상징하는 서이는 청포묵을 의미했다고 하죠.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 더욱 뛰어난 음식 맛을 낼 수 있었는데요. 모든 당의 색과 의미를 담은 영조의 깊은 뜻이 담긴 음식, 바로 탕평채였던 것이죠. 영조는 조선의 임금 중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왕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유교 경서와 역사를 공부하는 자리인 경연을 가장 부지런하게 열었던 왕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신하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다고 믿었죠. 균역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군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16세부터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들은 직접 군대에 가야 했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군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무인 군역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역으로 1년에 군포 2필을 내야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커다란 부담이었죠. 영조는 균역청을 설치하고 백성들이 군역으로 내던 포의 양을 2필에서 1필로 절반 뚝 떨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선무 군관포, 염세 등 다른 세금으로 충족시키고자 했죠. 또한 도성인 한양을 가로지르던 청계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홍수 문제와 백성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강의 수심을 깊게 한 청계천 준설로 백성들은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청계천이 더 이상 여름 비입 때마다 넘치지 않았고 당시에는 모두 푸세식 화장실을 썼기 때문에 이 청계천이 넘치는 것은 엄청난 질병과 각종 냄새 그리고 환경 미화적인 부분,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늘날 관광명소로 사랑받는 청계천의 물길,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시초로 마련한 왕이 영조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실버산업과 같은 정책도 펼쳤습니다. 60세 이상의 전직 문무관에게 시험을 보게 한 후 관직에 재등용을 시키는 기록과가 대표적이죠. 영조 제위 48년인 1772년에는 정원 6명인 승정원에 기록과 출신 경력직 노인분 4명을 배치하고 머리 흰 4사람의 집이라는 뜻으로 사호각이라는 어필 현판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늙고 병약하다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지혜와 경륜을 본받아야 한다고 여긴 영조의 정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죠. 영조는 다양한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변화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재정비한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펴내기도 했고 또한 동북문헌 비고, 속오래의 등의 다양한 책을 펴냈죠. 스스로가 공부하기를 즐겼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데도 유연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기틀이 마련된 것도 영조의 영향이었다 볼 수 있겠죠. 영조의 학문 우대 정책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고 많은 책이 간행, 보급되면서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대의 안정을 바탕으로 손자인 정조는 더욱 체계적인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소 엄격하고 예민하다라고 알려진 영조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록도 있는데요. 예술에 의외로 조예가 깊고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인 김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왕 세제인 영인군 시절 직접 사홍원에서 도자기에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산수와 화초가 각각 그 묘함에 이르러 정신이 생동하고 법도가 조용하여 조화의 자취를 우러러 볼 수 있다. 아버지인 숙종도 영조의 그림을 감상하고 붓을 운용함의 뜻이 많고 경치를 그림에 법도가 있다라며 크게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붓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많은 글과 현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많은 글을 쓰고 서적을 간행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진 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을 통해 신하들에게
교훈을 준 예도 있습니다. 영조는 당대 최고 화원 중 한 명인 김두량에게 사나운 모습의 삽살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위에 직접 글을 썼다고 하죠.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인데 어찌 대낮에 길에서 이렇게 짖느냐 라고 적었죠. 자신의 탕평책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삽살개에 비유해서 꾸짖은 것입니다.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바위를 그리고 다짐과도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옛 선연의 뛰어난 훈계이다. 백성을 위한 영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오늘은 영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과서와 수능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인물인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의 시험과 수행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영조하면 사도세자가 떠오르고 뭔가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무언가 조금 잔인한 면도 있고 그리고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틀에 딱 갖추어진 영조의 이야기, 이것만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빛과 그늘, 양과 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영조의 교과서 속 업적, 그리고 평소에 자주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가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조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이 있다면 저런 면도 있고 같은 사건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채널 반주원은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